네, 이제 1, 2학년에 이어서 마지막 3학년 국어 학습 방법에 대해서 우리 김상춘 원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3학년 때 국어 공부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 2학년 학습 방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그 수능 공부는 고2 말에 저는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은 1, 2학년 때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수능 후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복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3학년 때는 EBS 수능 연계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수능 연계 교재는 국어 영역에서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두 가지 교재가 있습니다. 수능 특강은 1월 26일 이후로 일선 서점에 배포된다고 하니까 아마도 다음 주경부터 배포될 것 같고요. 수능 완성은 6월 말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 수능 특강 각 교과별로 다 준비를 하셔서 국어 과목 같은 경우 크게 이제 영역별로 문학과 독서 그리고 각각 문학과 독서에서 분야별로 분석 정리를 하면서 학습해야 되는데요. 이 EBS 교재가 중요한 이유는 수능 문제에서 그 반영 비율이 50%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최근이라면 작년도 같은 경우를 문제를 분석해 보면 비문학글이 아까 3편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정확하게는 4편입니다. 앞에 독서 이론 부분이 1번부터 3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글까지 포함하면 4편이 되고 이제 실제적 글 읽기에 3가지 그 비문학 글을 보게 되면 작년도 6월, 9월 실제 수능 3번 다 3편이 다 EBS 교재에서 출제됐습니다. 과거에는 EBS 교재에서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개념이라든지 핵심 정보 정도만 활용을 했는데 작년도 모의 수능과 수능을 보면 EBS 교재의 내용을 정말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 교재 중심으로 학습해야 되고요. 문학 작품도 과거와 다르게 예를 들어 소설 같은 게 나오면 EBS 교재에 발단 전개 부분이 있으면 실제 수능에서는 결정 결말 이런 식으로 다른 부분을 썼습니다.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제목만 같은 이야기인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한 부분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능을 준비할 때 EBS 교재 중심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3학년 1학기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3학년 1학기 성적 꼭 필요하죠. 이때 국어 과목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도 역시 EBS 교재에서 출제합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EBS 교재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학습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3학년 학습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EBS 교재를 가까이 하라. 그렇죠? 네, 예,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 되겠네요. 그리고 고3 중간 기말고사에도 EBS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3학년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을 분리할 필요가 없이 내신 준비가 곧 수능 준비다. 이런 마인드도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문학과 독서 영역으로 나눠서 먼저 문학 네. 영역 우리 고3 학생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문학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수능 특강 같은 경우 보면 그 책에서도 분류가 돼 있는데요. 문학 갈래별로 분석하고 정리하는 건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출제된 작품을 일단은 일회독을 해야 됩니다. 제가 과거 얘기를 해보면 최근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흔히 최상위권 그 재수생들이 강대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 학생들 물어보면은 1월 말 EBS 교재가 출간돼서 수능 볼 때까지 보통 300일 정도 시간이 됩니다. 300일 채 안 됩니다. 그때까지 이 EBS 교재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책을 피는 순간 글의 내용이 다 뭔지 알아서 다시 읽고 풀 수가 없을 정도랍니다. 청주 지역 고3 학생들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엄청 중요하다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문학과 독서 영역 부분을 최소한 1회독도 안 하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는 학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해서 문학을 갈래별로 고전 운문, 고전 산문, 현대시, 현대소설, 극문학, 수필문학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작품 모든 걸 분석 정리하고 교재의 해설 가지고 부족하다면
인터넷 네이버라고 해도 되나요? 네. 예, 들어가서 거기다 작품과 작가 이름을 치면 수많은 교육 사이트 있습니다. 거기서 보완하는 설명까지 보강을 해서 완벽하게 분석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건 첫 번째 공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학생들 수준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현대소설들이 보통 현대소설은 한 45편에서 50편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50편을 다 봐야 됩니까? 한 번은 다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효율적인 학습을 해야 됩니다. 수능에 다가올수록 그 중에서 의미 있는 출제가 될 만한 작품을 위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에 이제 과거 모든 기출문제와 출제 경향 이런 걸 인식하면서 분류를 해서 더 중요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 중요한 작품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학생 수준에서는 출제될 작품, 출제되지 않을 작품 분류가 어려운 거죠. 대표님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가까운 학원에 전화를 해야 되겠죠. 네, 가까운 그렇습니다. 학원에 바로 가까이에 정음 국어 학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학 작품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고전문학 같은 경우는 새로 나오는 고전문학은 없습니다. 그래서 운문이나 산문에서 과거 수능에서 출제된 작품들은 거의 다 중요한 작품이고 반대로 교과 과정에서 중요한 작품 지각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수능부터 계속해서 과거에 출제됐던 작품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꼭 출제된 작품은 나오냐? 그때 분석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분석해 봤더니 문학 영역에서 최근에 5년 이내에 나왔던 작품 혹은 현대 문학에서는 작가 이 사람들 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EBS 교재에 작가가 있다고 해서 꼭 그 작품이 나오지 않고 때로는 그분이 문학인으로 처음 등단했을 때의 작품 혹은 그 문학가의 작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 이런 것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미리 준비를 해주고 철저하게 분석해 놓으면 수능에는 아주 좋은 대비가 되는 거죠. 네. 포인트 자체가 출제될 작품과 안 될 작품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학생들이 그걸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가까운 학원에 도움을 청해라. 이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 5년 이내 출제 작가 작품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수록 작가의 등단 작품이나 대표 작품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3학년 독서 영역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네, 독서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EBS 수록된 모든 글을 정밀하게 학습하고 최근의 그 경향에 따라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최근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눈 시험이 2022년 입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3번 있었네요. 22년도, 23년도, 24년도 입시. 요 3번 동안에 각각 모의 수능과 수능을 얘기하면 3번씩이니까 그래야 9개밖에 안 됩니다. 이 9개의 문제들을 다 분석 정리를 하면서 이제 EBS 교재에 내가 그 독서 지문을 다 읽은 다음에 이런 글이 수능으로 변환될 때 어떻게 변환되고 보기는 어떤 게 들어갈까 또 답지는 어떻게 구성할까 이런 걸 자꾸 스스로 분석하고 학습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분석 준비가 끝나면은 또 아까 문학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독서 영역도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시험으로 채택되기 때문에 역시 수시모집 내신 준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청주 지역의 국어학원, 정음국어학원의 김상춘 원장님을 모시고 전반적인 국어 학습 방법 그리고 학년별로 1학년, 2학년, 3학년 문학과 독서 영역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학습법을 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상춘 원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학생 때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고3 학생 수능은 295일 남았습니다. 고2, 고3 학생들은 거기다 364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기간이
때로는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참고 견디고 스스로 그 시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다 보면 일정한 주기별로, 다시 말해서 바로 공부했다고 일주일 뒤에 실력 향상되지 않습니다. 한 3개월 정도로 체크해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국어 과목도 실력이 향상됐고 그리고 문제를 보는 눈이 훨씬 더 깊어지고 커졌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의 공부 시간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접하면서 꾸준히 학습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자, 오늘은 청주 지역의 대표 국어학원이죠. 정음국어학원의 김상춘 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1학년, 2학년, 3학년 독서와 문학 영역 구체적인 학습 방법에 대한 아주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김상춘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답답한 입시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리는 사이다 스쿨의 김프로 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